최근 팔란티어 주가가 갑자기 크게 떨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 가지고 이 변동성 배경이란 또 핵심 쟁점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뭘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팔란티어를 둘러싼 시장 분석가들의 여러 시각들, 그리고 기술적 지표상의 중요 지점들, 또 무엇보다 이번 하락의 어떤 촉매제가 된 그 논란의 핵심 내용, 이걸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져서 다들 좀 놀랐잖아요. 기술적 분석, 이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뭐 특별한 신호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주가가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 이게 많이 언급되고요. 일부 차트 분석에서는 그 데스크로스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데스크로스요? 아, 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건데 보통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신호로 보거든요. 특히 160달러 부근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거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커졌죠. 160달러가 깨졌군요. 그럼 다음 지지선은 어디로 보는 시각이 많던가요? 많은 분석가들이 140달러 수준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보는 그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거래가 많았던 구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근거로 보통 140달러 정도를 잠재적인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하락의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시트론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였잖아요.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핵심이 뭐였죠? 맞습니다. 시트로는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특히 경쟁사로 오픈 AI를 딱 집어서 비교하면서 너무 높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픈 AI의 예상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비율, 그 PSR이라고 하죠. 이걸 팔란티어에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현재 한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40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40달러요?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근데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도 상당히 거셌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 분석가들이 시트론의 비교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랑 팔란티오는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 사업 모델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구독형 사스 모델에 가깝잖아요. 비교적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근데 팔란티오는 정부나 아주 큰 기업들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이거든요. 고객 데이터에 아주 깊숙이 통합되니까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그 점착성, 스티키네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강한데 이걸 간과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하,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또 시트론이 예정에 엔비디아 공매도 쳤다가 크게 실패했던 적도 있고 공매도 포지션 먼저 잡아놓고 보고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다면서요. 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보고서를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익을 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실제로 보고서 나온 뒤에 주가가 급락했으니까요. 결과만 보면 시트론의 의도대로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팔란티어 개별 이슈 말고도 혹시 다른 요인들도 좀 작용했을까요? 당시 시장 분위기 같은 거요. 네, 물론입니다. 그때 나스닥을 비롯해서 기술주 중심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하락세였거든요. 그리고 샘 알트먼이 AI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했었고, 또 하워드 막스 같은 유명 투자자도 투자 심리가 너무 뜨겁다 경고했고요. 이런 것들이 AI 분야 전체에 대한 단기적인 경계 심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좀 식히는 분위기가 있었군요. 네, 메타가 AI 부서를 개편한 것도 일부에서는 AI 투자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결국은 팔란티어가 비싸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 인식이 계속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죠. 정확합니다. 그게 딱 팔란티어 투자의 딜레마예요. 전통적인 재무지표, PSR이나 PER 이런 것만 보면 확실히 비싸 보이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하지만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 특히 정부나 대기업과의 아주 깊은 관계, 그리고 데이터 통합, 분석 분야에서 경쟁 우위가 확실하고 무엇보다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핵심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장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관점이군요. 그래서 그 성장성까지 고려하는 PEG 비율 같은 걸로 보면 평가가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미래 예상 이익 성장률까지 감안하는 PEG 비율로 보면 분석가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60달러에서 한 80달러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트론이 제시한 40달러보다는 훨씬 높죠. 결국 어떤 잣대를 적용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아, 정말 관점에 따라 차이가 크네요.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렵겠습니다. 분석가들 의견도 다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전문가는 과열을 시키는 건전한 조정 과정이다. 또 누구는 이거 시장 조작에 의한 일시적 급락이니까 매수 기회다. 아니다. 아직 하락 안 끝났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된다. 정말 다양한 관점이 공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40달러 부근을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진입 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우세한 편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는 팔란티어 투자는 변동성이 높다는 걸 감내해야 한다. 이 점은 다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팔란티어 주가 급락의 배경이 된 시트론 리서치 보고서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 또 AI 산업 관련 투자 심리 변화까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과 관점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기술적 지지선이 어디냐, 분석가들 전망이 어떻냐, 이런 단기적인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변동성을 넘어서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본질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혁신 기술 기업의 미래를 내다볼 때 당신이라면 현재의 이런 논란이나 숫자들을 넘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